대체 이 허무맹한 기사는 뭡니까? 내가 최화영 씨랑 사귄 적이라도 있습니까? 최화영 씨 혼자서 나 좋다고 쫓아다녀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를 내면 내가 꿈적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동숙 씨, 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화낼 얘기예요? 뭐라고요? 아니, 결혼이라뇨?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좀 정신 차리세요. 착각도 어지간히 하시죠. 더구나 내 아이를 가셨다니. 내가 최영 씨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는데 이런 당치도 않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당치도 않다뇨? 똑똑히 알아두세요. 난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최화영 씨는 우리 백화점 모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드라마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첫 번째 남자 일회.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입이 떡 벌어지는 전개의 연속이었어요. 사랑, 배신, 임신, 그리고 죽음까지 단 한 회 안에 모든 막장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드라마는 최화영이라는 여성의 임신 소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아버지인 마동석의 집안이 이 결혼을 완강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마동석의 아버지, 즉 드림백화점 회장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아들하고 결혼이야? 라고 소리치며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죠. 아, 이 드라마 보통이 아니구나. 회장은 최화영을 향해 딴따라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고아 출신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최화영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조차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야라는 회장의 대사에서 우리는 이 집안의 계급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형적인 재벌가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동석이 최화영의 임신 사실을 전면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최화영 씨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는데 이런 당치도 않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향해, 그것도 언론에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발뺌을 한다니요. 더 가관인 건 마동석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라며 최화영을 백화점 모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자르는 마동석의 모습은 정말 인간의 비정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회식 후 술에 취한 마동석을 자신이 데려다 줬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죠. 나를 안으면서 정숙희란 이름을 부르던데요. 착각이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라는 최화영의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숙희, 바로 마동석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최화영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난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동석 씨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뱃속에 마동석의 아이가 숨쉬고 있다는 확신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또 한 번 반전을 던집니다. 정숙희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마동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자였던 거예요. 정숙희의 반응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석 씨가 어떻게 날 배신하고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라며 믿을 수 없어 하죠. 자신과 만나면서 동시에 최화영도 만났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결국 정숙희는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요.
마동석이 문 앞에서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잃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최화영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장을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하는 장면이 압권이었어요. 만약 저를 끝까지 내치신다면 백화점 이미지에도 영향이 크실 텐데요 라며 불매운동과 주가 하락을 언급하는 최화영. 이건 더 이상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순수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접근이었죠. 회장도 이 협박에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업 이미지와 주가는 재벌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정숙희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죠. 병원 장면에서 의사가 양수가 정상 수치보다 적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정숙희도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겁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기까지 했고요. 이 순간 시청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킨 거구나. 한 명은 계산된 관계로, 한 명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리고 드라마는 또 한 번 폭탄을 터뜨립니다. 마동석이 모나코 해상에서 요트를 타다가 실종된 거예요. 폭발음과 함께요. 뉴스 속보가 나가고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 모두가 생존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두 여자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최화영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동석 씨와 상관없이 이 아이 키우려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회장을 만나 자신의 배속 아이가 마동석의 아들이라고, 회장의 손자라고 강조하죠. 유산 상속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반면 정숙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동석 씨 죽은 거 아니야. 시체가 떠오른 것도 아니고라며 부정하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두 여자의 대비입니다. 최화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적입니다. 사랑보다는 재산과 지위를 노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회장에게 협박하듯 접근하고 마동석의 죽음 앞에서도 냉정하게 유산 상속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날 밤의 일도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면 정숙희는 순수한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동석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배신감도 크게 느꼈죠. 임신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동석은 어떤가요? 두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킨 무책임한 남자입니다. 한 명은 술김에, 한 명은 사랑으로.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죠. 그리고 결국 바다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드라마 후반부 정숙희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뭔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숙희가 회장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으려는 최화영의 모습에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대결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절대 마 회장 못 만나게 막아야 해라며 다급해하는 장면은 이제 수동적이던 최화영이 능동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최화영은 역시 동석 씨 아이, 내 아이 하나로 충분해라고 다짐합니다.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이죠. 드라마는 불길한 암시로 끝을 향해 갑니다. 누군가가 정숙희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듯한 독백이 나오거든요.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이 섬뜩한 대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숙희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요. 양수가 적어 위험한 임신 상태인 정숙희에게 이런 물리적 위협까지 가해진다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내가 저기 산단 말이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는 집 다 알아냈으니까 각오해라는 대사와 함께 정숙희를 향한 스토킹이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켰다는 설정 자체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명은 계산된 관계로, 한 명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 대비가 드라마의 핵심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재벌가의 오만함과 계급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아 출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장의 모습은 현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죠. 정숙희와 최화영의 대비는 순수한 사랑과 계산된 욕망의 대결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진심이 이길까요? 아니면 전략이 이길까요? 마동석의 죽음 실종은 모든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생존에 있다면? 정말 죽었다면? 어느 쪽이든 두 여자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최화영이 각성하는 모습과 누군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앞으로 펼쳐질 복수극을 예고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복수를 할까요? 이 드라마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마동석이 사실 살아있을 가능성입니다. 요트 폭발은 누군가의 음모일 수도 있고 그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의 재등장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둘째, 두 아이가 모두 태어날 경우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회장은 손자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손자가 둘이라면 그것도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둔. 셋째, 정숙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최화영일까요? 아니면 회장의 지시일까요? 혹은 제3의 인물? 넷째, 최화영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순수한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복수자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이 아닌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오만함, 신분에 따른 차별,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들, 생명보다 재산을 중시하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완전히 허구라고만 할 수 없죠. 특히 두 여자의 임신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정숙희은 숨어서 아이를 키우려 하고 최화영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대비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연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섬세한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최화영 역을 맡은 배우는 냉정함과 간절함을 오가는 이중적 인물을 잘 표현했고, 정숙희 역의 배우는 순수함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각성으로 이어지는 감정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연출도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빠른 전개와 끊임없는 반전으로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죠. 1회가 이렇게 충격적이었다면 2회는 어떤 폭탄을 터뜨릴까요? 정숙희, 최화영과 직접 대결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의 생사 여부가 확실해질 거예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세 사람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회장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손자를 위해 최화영을 며느리로 인정할까요? 아니면 정숙의 존재를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뀔까요? 무엇보다 정숙희를 노리는 위협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남자 1회 어떠셨나요? 사랑, 배신, 임신, 죽음, 그리고 복수의 시작까지. 단 한 회 만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 드라마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예측 불가능함입니다. 다음 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화면 앞에 붙들어 두는 힘인 것 같아요. 정숙희는 과연 복수에 성공할까요?
최화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동석은 정말 죽은 걸까요? 그리고 두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숙희와 최화영 중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마동석은 정말 죽었을까요? 다음 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리얼 리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